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장 전주적 참견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겨서 신이 난 임민소 주생아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두 자릿수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12%면 조금 좀 타격이 크긴 하네요. 아, 그쵸? 제가 타격감 좀 좋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왕주먹으로 한번 더 타격이 갈 수 있도록 네, 힘내보겠습니다. 근데 주생아가 아니신 것 같아요. 주생아 모르는 게 또 힘이라고 제가 네. 첫 번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더 잘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생아에 더해서 마음이 아픈 주린이를 구원해 주실 두 명의 고수분들 오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수범 고수 그리고 이가람 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4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딱히 뭐 위협이 되진 않는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주생아가 꼭 저를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꼭 1월 말까지 이기는 포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매니저님들의 종목들도 조금씩 이렇게 손실이 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시지만 그래도 1등이시잖아요, 우리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1등 아니세요? 네. 네, 마이너스 뒤에서 1등이죠? 1등. 네. 네, 마이너스 1등인데, 아무튼 지금 시장이 갑자기 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아가 좀 내려와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금융주 올랐죠? 철강 올랐죠? 그리고 조선도 오르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시크니컬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을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 금융 회사들이 상승하는 시장치고 급락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이거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새해인데 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린이가 걱정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왠지 오늘장이 더 빠질 것 같아서 어제 종목을 안 담은 것도 있는데 이게 근데 정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게 미국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기관이 자꾸 매도를 해서 빠지는 건지 이 빠지는 이유에 따라서 주린이가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나요? 사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빠지는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다 알려진 건 없고 다 추정일 뿐인 거고요. 결국에는 시황을 적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결국은 시장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좀 어려운 상황에는 있어요. 하지만 어저께 나타났던 오늘 새벽에 나타난 소식을 보더라도 FOMC의 의사를 보게 되면 네.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금리 인상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산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1,200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또 오늘 참 마감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205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출만 중심적으로 보는 기업들은 긍정적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다가 더구나 또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성장주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장주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성장주는 1년, 2년 땡겨오는 게 아니라 이 5년 뒤에 주가에 대한 레벨까지 땡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 만큼 이 레벨을 그러니까 그 가치만큼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지금 많이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이 네. 금리 상승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환경들 시장의 변화만 체크하면서 가게 되면 네. 굉장히 피곤해요. 네. 피곤하고 매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보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네. 결국에 답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시장이 답을 준다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장을 따라가는 게 네. 맞는 상황이라서 그런 식으로 포트를 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빠져서 좀 걱정이 많지만 두 네. 고수분들의 시장 전략 참고를 해서 포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린이들이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주린이의 포트 점검 또 들어가 봐야겠죠. 네. 오늘은 누구부터 볼까요? 우리 민서 주생아. 오늘도 제가 네. 이기고 있으니까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 차이로 지고 있는 세영 주린이 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M게임이 오늘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정말 네.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사실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수님들 지난 3달 동안 메타버스 게임 위주로 좀 담는 그런 메타 세형버스 불나방 전략을 고수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3달 연속 거의 우승을 거머쥐고 있었는데 이 올해는 이 게임주가 오늘도 좀 하락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저는 마이너스를 봐도 그냥 기다리고 싶은데 이가람 고수님 이게 지금 게임주의 하락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딱 그거였던 거였죠. 그동안 이제 P2라고 해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어. 라는 게 붙다 보니까 성장주로 해서 게임이 그동안 성장 산업이 아니었는데 네. 새롭게 성장할 수가 있네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다 이제 NFT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였는데 반대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에서 오늘만 보더라도 게임주를 보게 되면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기관들 주도로 많이 사왔는데 이런 성장주들이 약세가 나타나고 지금 글로벌에서도 게임 관련 섹터나 NFT나 이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놓고 봐야 될 좀 상황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피해놓고 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럼 매도하라, 손절해라라는 의견이시죠? 네, 일단은 네. 봐놓고 다른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의견을 우리 박수범 고수님께서 이틀 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카카오 게임즈나 크래프톤이 안 가니까 뭐 M게임도 딱히 그 상승폭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좀 빼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왜 말을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 입맛에 맞는 종목이라 놔뒀는데 네. 아 그때 들을 걸 그랬어요,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들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아무튼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 제가 뭐 전망이 안 좋아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의 매크로 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입니다. 원래 우리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물 경기에 6개월을 선행해서 움직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실제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 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 주식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네. 읽어내는 것 또한 수익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끔 가다가 뭐 주변에서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제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 책을 먼저 읽어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주식하는데 심리학이요? 네, 심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 공부를 해보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장에서 그럼 어떤 심리가 좀 유효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투자자들이 약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작년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소위 얘기해서 개방적이었나요?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가 일어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투자자들이 다들 이거 지금 폭락장으로 전환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눌림목 현상으로 단기 조정으로 보여주는 건가? 네.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종목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또 버블이 형성된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시장도 보면 관련 뭐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모든 종목이 좀 하락하는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기업 자체가 안 좋은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좀 내려간 부분들이고 오히려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흐름들 외국인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시장 대응하고 있는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수급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용어라든가 그런 차트 분석이라든가 기업 분석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네.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좀 더 알게 되면 주식이라는 게 좀 더 편안하다. 왜냐하면
시장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선행 지표들이기 네. 때문에 미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또 카메라 욕심이 많으신 우리 박수범 네. 교수님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매니저님의 참견에 무게를 두도록 할게요. M게임 그러면은 두 분 다 손절 의견이신 거죠? 네,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손절하라는 의견으로 일치했습니다. 참고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가지고 잠시 뒤에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영주린이 포트 봤으니까 이제 이기고 있는 우리 민서주생아 포트 네, 한번 이기고 보도록 있는 할게요. 저의 포트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기고 있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죠? 그래도 플러스 난 종목이 있어요. 고려제강. 네. 제가 어제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고려제강을 줍줍 했는데 오늘 다행히 안 좋은 장 속에서 플러스를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도 과연 철강주가 올라갈까 하는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 이가람 매니저님께서는 혹시 내일 철강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오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내일까지 또 일단 이어질 건 같아요. 오, 근데 네. 이게 확실은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미국장에서 철강주가 올라가면 다음날 오늘처럼 네. 철강주가 올라가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철강주도 어저께 US 스틸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만약에 뭐 US 스틸이나 이런 미국 쪽에서의 철강주가 빠지게 되면 네. 내일 우리나라의 철강주들도 좀 힘은 빠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포스코에서 네.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포스코가 더 올라가고 현대제철이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지금 뭐 글로벌 매크로하고 다르게 그 철강주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환율적으로도 좋은 게 철강주 대부분이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네. 또 미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혜거든요. 네. 지금 그게 철강주예요. 오, 지금 그다음 네. 또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철강주가 매크로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고려제강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일도 증시가 약하거나 강세장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철강주들은 지금 유지는 또 될 것 같다. 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주에 대한 힌트를 알기 위해서는 좀 미국 장을 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미국장을 봐야죠. 그래서 미국장을 확인하시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주들이 있어요. 뭐 네. 대표적으로 US 스틸하고 아예 대놓고 미국 철강이죠. 네. US 스틸. 네. 일단 그런 것들만 구글에다가 치거나 네이버 뭐 엔사에다가 검색만 해보면 네. 이 종목이 올랐는지 빠졌는지 이거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 오늘도 철강이 올라가겠다. 아니면 걔가 빠지면 오늘은 철강이 조금 약할 수 있겠네. 네. 이런 거는 예상하면서 네. 주식장 9시에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고려제강 일단은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보는 걸로 하고 뭐 나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하다 보니까 오늘 소폭 하락을 했어요. 대형주니까 좀 더 가지고 있어도 좋겠죠? 이거 제가 다 하는 거죠? 아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네. LG전자는 내일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실적 컨셉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대 매출이고 네. 영업이 또 굉장히 좋게 나타날 거다라고 네. 해서 이미 주가가 아래에서 반등을 좀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일 발표하고 나서 과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더 많이 사줄 것이냐 네.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내일 시초가에 정리를 하고 이러고 결정하기보다 시작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기고 계셔서 질문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욕심쟁이. 네, 이걸 지켜내고 싶어가지고 계속 1등 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주생아가 이번 달 말까지 좀 이 기세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 응원해주세요. 이거 네, 응원해주세요, 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새롭게 담아야 될지 궁금한데 과연 박수범 고수 그리고 이가람 고수는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오늘의 신규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오늘도 세 가지네요. 네. 동성화인텍, 휴스틸 그리고 한국콜마. 박수범 고수는 화장품주 한국콜마를 가져오셨습니다. 한국콜마 화장품주는 살짝 뜬금포인데 이거를 네, 그렇죠. 가져오신 네. 이유가 있을까요? 한 줄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약간 뭐 투자자들이 좀 관심 없을 때 미리 좀 들어가 보자. 라는 소외된 종목을 미리 들어가자. 네, 그렇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을 때 좀 들어가자는 네. 부분들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
톨마 같은 경우에 실적도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좀 내려갔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화장품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저가 매수로 줍줍할 타이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줄 평으로 또 임팩트 있게 해주신다면요? RCEP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셉이요? 알셉. 알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동성화인텍과 휴스틸 이름만 들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두 종목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일 또 오르나? 내일 또 동성화인텍의 한 줄 평이 내일 또 오르나? 동성화인텍은 내일도 오르나? 내일도 내일 오르나? 또 오르나? 휴스틸은 내일 또 오르나? 아, 지금 도랑 또랑 다른 거죠? 그럼요. 노리신 거죠? 네, 라인 그럼요. 노리신 거죠? 라인 노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래퍼가 혹시 꿈이신가요? 래퍼도 뭐 나중에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은 뭐 굳이 래퍼까지는 안 건드려도 이런 식으로 라인만 가져놓겠습니다. 아, 네, 네, 이가람 알겠습니다. 매니저의 꿈은 래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이 두 종목을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성화인텍이랑 휴스틸이 한 줄 평도 비슷하고 같은 섹터여가지고 어떤 걸 먼저 들어봐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 이가람 고수께서는 어떤 종목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올라가는 거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휴스틸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기는 해요. 빠를 것 같긴 한데 네. 두 종목들이 요즘에 같이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네. 경기 민감주들이 요즘에 조선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동성화한테도 올라가고 있고 또 오늘처럼 철강주 올라가면서 휴스틸도 사실 아침까지 약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피켜놓은 게 있었는데 네. 장 마감 때 가까워지면서 더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철강주하고 지금 조선주들이 경기 민감 섹터로도 있고 또 환율 상승에 네. 따라서도 수익이기 때문에 네.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 이제 뭐 하나를 먼저 골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두 종목 다 들어볼 순 없잖아요. 아, 동시에 두 종- 들어볼 순 없잖아요, 매니저. 그러니까 네, 그 네. 동성 화인텍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이 먼저 올라갈 것 같지만 동성화인텍을 먼저 하시겠다. 그렇죠.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공은 동성화인텍 가격 전략까지 3분 설명 들어가 보도록 그러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종가에서 조금 내려간 범위와 오늘 종가까지 매수 밴드로 보시고 목표가는 요 윗자리가 있습니다. 고가 자리 13,800원짜리, 손절가는 11,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3분 설명해 주셨는데 내일 단기 종목으로 봐야 하냐는 마지막 멘트가 제 네.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또 불나방한테 네. 이렇게 흙을 뿌렸나요? 흙을 뿌렸다고요? 네. 제가 길을 열리겠습니다. 향기를 뿌렸다. 네. 내일도 오르나 동성화인텍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네. 매수가 밴드로 두셨고 목표가는 13,800원에 손절가 11,2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과연 민소주생아 그리고 세영주린이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지 잠시 뒤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박수범 심리학 교수님의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심리학 교수님.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쳐다봐야 된다라고 했던 한국콜마입니다. 한 줄 평이 알셉이라고 했는데 네네. 알셉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 설명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들어보도록 네, 한국콜마 매수가는 38,000원에서 9,000원 사이, 목표가는 5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주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알셉 관련해서는 좀 중국적으로 많이 치우쳐서 생각을 해봐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거든요. 왜 중국 관련한 주보다는 화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그게 궁금해져요. 화장품주가 그 중국 관련주로도 수혜주로도 넣을 수 있는 종목 아닌가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K컬처 같은 게 중국의 지금 이제 뭐 제대로 된 라이센스 아웃에 따른 개런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중국은 규제도 많고 네. 그리고 그런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 보면 가장 안 좋고 가장 불확실한 종목이 한번 긍정적이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준다면 네. 주가가 또 크게 단기간에 움직여준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화장품 쪽이 너무나 안 좋은데 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LG생활건강이라든가 다들 안 좋은데 뭐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화장품의 해외 쪽 매출이라든가 하나의 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네. 이제는 화장품의 실적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EM, ODM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이
그동안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나쁘진 않았는데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는 건 분명히 주가 상승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발 화장품주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두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는데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저희가 얼른 들어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좋은 건 나중에라고 하셔서 정말 기대되는 휴스틸입니다. 주인공 휴스틸. 내일 더 오르나의 주인공 휴스틸인데 가격 전략까지 또 한 번에 들어보도록 목표가 할게요. 17,800원, 손자가 14,000원을 보겠습니다. 장래희망이 래퍼를 하시더니 역시 진짜 딱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빠르게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민감도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휴스틸의 설명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우리 두 분 고수님이 딱 오늘 컨셉을 또 다르게 하고 오셨어요. 경기민감주 대 화장품주. 네.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고를지가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주생아 네, 고민을 거듭해서 선택을 하셨나요? 많은 고민을 하고 네. 지금 결정했습니다. 혹시 저도 결정하셨나요? 저는 사실 한 줄평을 들을 때부터 네. 불나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불나방 하다가 지금 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네. 어떤 종목에 이렇게 눈이 갔는지 그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선택을 해볼까요? 박수홍 고수님. 네. 누구 먼저 선택할까요? 동시에 하시죠. 동시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동시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하나, 둘, 셋. 두 한국콜마. 종목. 저는 두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 두 종목이 뭘까요? 한국콜마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다행히 한국콜마 아닙니다. 다행이다. 네, 우리 민소 주생한 한국콜마를 선택했어요. 한국콜마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화장을 지우면 사람들이 절 못 알아보기 때문에는 장난이고요. 다들 네. 알아보십니다. 알아보지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화장품은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 한번 믿어보려고 가져갔습니다. 또 중국 관련해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상승 기운의 냄새가 그 냄새 맡고 쫓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 지우면 아무도 못 알아보는 우리 민소 주생하는 한국콜마. 알아본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를 선택했습니다. 이 종목이 과연 반등이 나와줄지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나방 주린이의 마음을 빼앗은 그 종목. 내일도 오르나 그리고 내일 또 오르나의 주인공입니다. 두 종목 다 전 편입하도록 할게요. 우리 가람 고수님의 종목 두 종목 다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M게임을 사실 마이너스가 났어도 좀 안고 가야 하는 성격인데 오늘 또 박수홍 고수님의 의견 안 들으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뭐 네. N게임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네.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리고 뭐 NC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내려가서 혹시나 들고 있으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아니라 이번 화요일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심이 되는 게임주들이 지금 주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문제와 그리고 너무나 많이 또 상승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또 기술주들이 또 빠졌던 부분들이 실제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게임에 대해서는 저는 빼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M게임 저는 손절 터치한 대로 그냥 매도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동성 화인텍과 휴스틸을 한번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12% 격차로 지고 있으니까 네. 역전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가람 교수님 도망가시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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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저도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